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선택해서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뉴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제가 메뚜기적인 시각을 담아서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어떤 뉴스를 만나볼지를 설명해드리기 앞서가지고요,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에요, 저희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에서 열리는데요.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안양 상공회의소 3층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10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요. 천안 축구센터 3층 본관 3층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신다면은 하반기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이 왜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어떤 뉴스들을 제가 오늘 또 안내할지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를 제가 많이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금리를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높은 금리를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외국인들이 올 5조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셀코리아가 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실제로 5조를 팔았다라고 하지만요, 실제 빠져나간 금액이라든지 재투자된 거 빼고 완전하게 매도가 된 물량들만 본다면 약 20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 만에 최대 순매도라고 하는 것만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막을 만한 기관이라든지 어떤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지수가 푹푹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 요인으로 본다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 나라와 미국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역시나 또 하락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매도를 하게 만드는 또 내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만 본다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내고 있는 구간인데 어디까지 팔아낼까라는 그런 또 궁금증이 여러분들께 아마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이 조금 나올 때는 항상 반대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려도 되고 무섭고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요, 실제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반대로 행동을 해본다면은 실제로는 지금이 기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잡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계속 매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대치다, 연중 최저치다, 무섭다,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겁을 먹는 건 역시나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모두가 팔려고 할 때는 역시 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바로 사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지수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을 뒤집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말하죠. 그런 차트 모양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시장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요, 아마 10월달 중으로 바닥을 잡고 11월, 12월은 조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다라는 거, 지금 아직까지도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유엔총회 전에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본다면요,
코스피가 이제 실적 대비 주가라고 하죠.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PBR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 바닥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탁상공론이라는 그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탁상공론이라는 그 네 글자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고요. 기업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요. 사실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약간 반영을 하지만요. 사실 기술적인 가격 이론에 대해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심리 저항선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리로 통해서 기대감 그리고 공포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PBR 가지고 이렇게 0.9배다, 1.08배다, 뭐 0.99배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건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뭐 급성장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은 저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니고, 저평가 구간 속에서도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면서 파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 때문인데요.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매도 욕구가 심해지게 될 거고, 내려가게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 공포심이 일기 때문에 다시 또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과하게 내려가게 되면 역시나 싸다고 느끼는 매수 세력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또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돌아서게 되는 구간, 그리고 또 올라오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구간들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지금이 저점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종목도 선별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시장 자체가 저평가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저평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훈련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네요. 글로벌 테마주라고 해서 마리화나. 실제로 마리화나가 뭐 캐나다에서 이제 합법으로 허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락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대마초 관련 상품이죠.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육사이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그 신일 그룹이죠. 돈스코이오와 같은 그런 투자 사기극 그런 것들에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글로벌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테마라기보다는 테마주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투기 열풍이라고 불러낼 만큼 투기가 심한 자본시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합법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 시장이 만들어지려면은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 과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서 투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한몫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화나 관련주, 뭐 대마초 관련주 이런 쪽으로 물론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수익을 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엔 극소수일 것이고, 아마 이런 뉴스 때문에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역시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훈련과 공부를 좀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빅 이슈가 하나가 있네요. 마지막 뉴스로는 트럼프 시진핑 내달 29일 회동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통상전쟁이라고 하죠. 무역전쟁을 통상전쟁이라고도 말하는데,
극적으로 타결될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은 중국은 조금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약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발언도 했지만요. 사실 통화 정책으로만 본다면은 달러가 기축 통화인 미국은요, 뭐 크게 손실을 보긴 하겠지만, 이런 무역 전쟁으로 통해서 손실이 있겠지만은 그 손실을 만회시킬 정도의 재력과 경제력 그리고 힘이 있는 국가다라고 보신다면은, 중국도 물론 큰 국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세계를 제패할 만큼의 뭐 경제력, 힘 이런 것들을 가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는 좀 더 벌 받아야 돼 라는 그런 형식의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모든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벌 받아라 하면 받는 거고, 받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는 용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긴 다 달렸어 라는 그런 이야기로 발언을 꺼낸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지금 꼬리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은 이왕 붙은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성장이 강하게 된 나라보다는 잃을 게 좀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국이 이번 11월 29일에 UN 총회 G20 정상회담 전날에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때 아마 조금의 타협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너무 강경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완화시키면서 좀 무마시키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크게 불을 피우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은 잠깐 수그러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마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타협점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갈등 고조 형식으로 발언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중국도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할 때는 끝까지 가자라는 이야기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 특히나 아시아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마 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무역전쟁 이야기 때문에 지난 2018년이죠. 18년 1월달부터 주가가 계속 주가지수가 떨어져 내려왔었는데, 아마 이런 이슈들이 잘 타협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11월 29일까지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대결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 무역과 관련된 우리 아시아 증시는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고요.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역시나 지난 정고점을 뚫을 정도의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지금 한시름 놓는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추가 매수라든지 활발한 매매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탈출하시는 거, 현금화 전략을 좀 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빅 이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11월 29일까지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잘 찾아보신다면은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짜야 될 것인지도 조금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뉴스보다는 저는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할 것인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사실 계속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가 미친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금리 유보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중국과 미국과의 극적 타협,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아마 증시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뉴스를 팔로우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뉴스를 잘 팔로우 해야지 역시나 대책을 짜는데 주식에서 우리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를 믿고 항상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뉴스 팔로우 시간은 항상
계속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를 직접 만나면은 여기서 하지 못했던,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안양 상공 회의소 3층에서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10월 28일 바로 다음날 일요일이죠. 28일 일요일에는요. 오후 2시에 천안 축구센터 본관 3층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누구나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는 이런 강연에 한번 오시는 게 아무래도 돈을 좀 덜 잃는 방법과 돈을 오히려 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공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좀 파셔서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투자를 하기 위한 좋은 자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번 시장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뉴스 팔로우 항상 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